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맹자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어쩌면 양해왕상 편을 끝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서 왈은 바로 제나라 선왕이죠. 제 선왕이 맹자에게 가득 무녀 이랬습니다. 가을과 어들득 들을 문 물음표여. 가득 무녀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왜 그런지 요즘 말로 하면 이 연목구는 그래도 그 몸을 다치지 않지만 당신이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뭐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참 심각한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건 무슨 말씀인지 왜 그런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바로 가득무녀입니다. 가득무녀.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맹자가 말하죠. 추는 바로 그때 아주 조그마한 부영국과 작은 나라예요. 성뭐 한두 개 있는 나라인데 바로 맹자가 추나라 사람이잖아요. 아주 약소국가예요. 조그마한 전국시대 때. 그러니까 추나라 사람들이 초나라는 아마 추나라의 땅이 한 몇백 배가 될 거예요. 예, 몇백 배가 될 거예요. 그 모로코하고 미국하고 모로코하고 미국하고 전쟁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인데 이 추인과 초인이 추나라 사람과 초나라 사람이 전쟁을 하면 즉 왕 이위 숙성 대왕께서는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시는 이위는 생각하다 여기다 말이니까 이 숙자는 이것과 똑같은 글자입니다. 수와 똑같은 말이에요. 누가 이긴다고 생각합니까? 누가 이긴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모로코 분들이 계시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더 작은 나라 없나요? 예. 바티칸 시국이 로마하고 싸운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하여튼 그러다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당연히 초나라 사람이 이기겠죠. 말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초인승. 그러니까 당신이 인정하다시피 소고불가의 적대. 작은 것은 큰 것을 적할 수 없다. 이 적자 있잖아요. 이 적자는 어떤 뜻이냐면 이해 충돌을 했을 때 서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이해 충돌이 벌어졌을 때 서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상대가 그게 바로 적입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이해 충돌이 해결되면 또 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친구는 반드시 이해 충돌이 아니지만 적은 반드시 이해 충돌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적이라는 건 달리 말하면 대항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적대하다, 상대하다, 대항하다. 그러니까 소고불가의 적대라는 것은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대항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원래. 네. 그런데 뿐만 아니라 또 동격들이 많이 나와요. 과고불가의 적대라는 것은 뭐냐면 적은 숫자고 중은 많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은 것은 요건 뭐냐면 인구예요, 인구. 예. 그러니까 이 불가의 적대는 소국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 땅, 어디 갔어요? 요거는 땅 면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그마한 나라가, 바티칸 시국 같은 조그마한 나라가 미국하고 싸운다면 이길 수 있겠느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요 과라는 것은 인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구가 적은 작은 나라가 인구 많은 나라를 당할 수가 없잖아요. 한쪽은 10억이고 한쪽은 100만 명이고 이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거죠.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전국시대에 7개 큰 나라들 제외하고 나머지는 조그마한 소국이나 부영국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건 전쟁 전국 칠웅들하고는 싸워봐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추나라도 마찬가지 상황이 조그마한 맹자의 고향인 나라. 그리고 약고불가의 적강. 그리고 약한 나라는 원래 이 강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강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보통 우리 이렇게 강자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는 사실 뭐냐면, 이건 뭐냐면, 쌀벌레 강자예요. 쌀벌레. 우리말로 바구미라는 말 있잖아요. 그죠? 바구미 강자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는 이 강할 강자는 이게 강할 강자의 번글자입니다. 예. 요거는 발음 기호이고요. 여기 활궁자예요. 그래서 여기 강할 강자는 뭐냐면, 이게 진짜로 강약할 때 약강이 이거예요. 약자도 말이죠. 약자도 보면 이렇게 돼. 활궁 두 개하고 이 축축 줄이 늘어져 있잖아요. 풀이 활줄이 쭉 늘어져 있는 그런 모양을 그린 거라 그래요. 둘 다 이제 활을 가지고 아주 강궁과 약궁 뭐 이렇게 의미를 한 것이죠. 활줄이 늘어져 있으면, 쭉 늘어져 있으면 이 화살을 매개가 쏴봐야 몇 미터 못 나가잖아요. 예. 탄탄하게 이렇게 잘 조여져 있어야, 조율이 되어 있어야 화살이 멀리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강약은 거기서 출발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이게 원래 글자예요. 그런데 이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강약할 때 이걸 많이 빌려 쓰게 됐어요. 어떤 판본에 보면, 여러분이 가진 판본 이런 데 보면 이 글자가 아니고 여기는 이 글자로 되어 있는데 이 글자로 된 곳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 발음이 같아서 동음가차, 발음이 같아서 빌려서 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약은 본래부터, 이 고라는 것은 아예 근본적으로 본래부터 이 강한 것을 대적할 수가 없다. 그렇죠? 강한 것에 대항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해내지지랑 저는 말씀드렸지만, 북해, 서해, 동해, 남해에 있는데, 이 안에 있는 땅, 이 천하늘 아래, 천하란 말이죠. 그 해내지지 방천리자. 근데 이 천하는 어떤 그 당시 사람들 있었어요. 전중국에서 방천리자. 방이라는 건 사방이란 말이에요. 사방, 천리. 이리저리 뭐 구불정하지만 들이 합쳐가지고 정리하면 사방이 한 천리쯤 되는 나라가 9개가 있다 이거예요. 지금 천하에. 제 집유기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 나라는 다 끌고 모으면 그 중에 하나쯤, 9분의 1, 제 나라가 이렇게 9개면 제 나라가 지금 요 정도, 요거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요거. 네. 제 집유기일인데, 이 일복팔, 요 하나를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나라를 복종시키려고 한다면, 이기려고 한다면, 굴복시키려고 한다면, 복자가 그런 말이죠. 하이이어 추적처야. 무엇이 다르냐? 무엇이 다르냐? 이 조그마한 조그마한 추나라가 이 이따만한 초나라를 상대해서 대적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왕이 할 말이 하나도 없죠. 예. 대개란 말이지만, 역 또한 반기본의. 그러니까 개역이라는 것은 반기본의 요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것이죠. 그래서 근본으로 이 반자는 이반자가 똑같았죠. 이반자고 돌아오다. 이 반자를 써야 되는데 그냥 발음이 같기 때문에 또 저 반자를 쓰는 거예요. 뒤집을 반자를 쓰는 거예요. 예. 사실은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거는 뭡니까? 뒤집는다는 뜻이, 뒤집는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가차로, 발음이 같아서 가차로 쓰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반기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근본으로 돌아와요. 근본이 뭡니까? 예. 도덕심 앙양, 그리고 인간교육, 인격교육, 이런 걸로 돌아와서 하나하나 강국이 될 수 있는 기초를 닦아야지. 지금 제 나라가 당신이 천하 통일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연목고일 뿐만 아니라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결국은 1대8로 하면 당신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결국은 근본으로 돌아와서 인의 예지, 도덕, 이것을 국민을 재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맹자는 늘 이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금왕
발정시인, 천하, 사자, 개욕리버 왕지죠. 경자, 개욕경어 왕지야. 상고, 개욕장어 왕지시.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지금 대왕께서 발정시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은 정치라, 정사라는 말이고, 이때 발자를 왜 쓰느냐 하면, 개혁하다는 의미가 들었어요. 지금까지, 낡은 정치를, 바이바이 하시고, 개혁해서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과거에는 당신이 인을 베풀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인을 베풀어. 발정시인. 이렇게 하신다면, 하셔서 사는 몸으로 하여금 이 말이죠. 천하사자. 그리고 이 천하사자, 이 사자는 이 벼슬 하는 사람, 벼슬 할 사자잖아요. 그래서 사환, 그러면 둘 다 벼슬 한다. 이런 말인데, 예. 그래서, 이 사를 벼슬 하는 사람은 뭘까요? 이 사지요. 이 선비사라 그러는데, 이 선비사는 사실 원래는 초기에는 이것이 모사였고요. 모사였고, 이 전쟁이 없을 때는 모사가 다시 그 글도 좀 배우고, 뭐 문서 정리도 배우고 해서, 이른바 문사가 되기도 했죠. 문사가 되기도. 그럼 이건 둘 다 뭐냐면, 이건 전부 다 관리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옛날에 보면, 전투전국 시대에 보면, 이 하사, 중사, 상사, 이렇게 있었는데, 이 대개도 보면 문사와 모사, 문무를 겸한 그런 인물들, 하사, 중사, 상사가 있고, 이런 사람들의 가서 이제 이 벼슬을 하는 상황을 사라 그랬어요. 벼슬할 사자라 그랬죠. 이건 선비사라 그랬고요. 그렇지만 원래 선비사도 사실은 벼슬자락이 있는 사람들을 가르쳤지, 우리나라에서는 예비 벼슬을 하지 않는 그 권리 있는 사람들도 사라 그러는데, 그 의미가 확장된 것이고, 원래의 중국 고대의 용법으로 보면 사는 바로 벼슬을 실제로 뭔가 직위를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천하에 이 벼슬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이왕이면 제선왕의 조정에 가서 벼슬을 해야 되겠다. 우리 임금이 영 형편없는 인간이니까 천하 통일할 수 있는 도덕과 인격을 갖춘 국민들도 그렇게 교육시키고 있는 제선왕에 가서 우리가 벼슬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외국의 다른 나라의 엘리트들이 당신에게 벼슬을 하러 와르르 몰려올 것이다. 그리고 경자는 농사 짓는 거잖아요. 경자는 보면 여기 이게 뭡니까? 이게 논밭처럼 농기구잖아요. 손으로 잡고 있는 게. 이게 바로 변해가지고 이렇게 변하잖아요. 경자. 그리고 이건 뭐냐? 우물정이 아니라 밭정자, 정전법, 이렇게 토지죠. 밭이잖아요. 밭을 이걸로 가지고 손으로 이걸 가지고 간다. 이렇게 생긴 글자가 이 경자죠. 경작할 때, 경작할 때 경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부들이 모두 이왕이면 제선왕의 이 밭에 가서 이때 논농사는 없었으니까 제선왕의 밭에 가서 우리도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막 몰려온다 이거죠. 그 다음에 상은 뭐냐면 행상이라 그래서 상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상이라 그러고, 무역업자들 좀 되겠죠. 이 고라는 것은 뭐냐면 좌고라 그래서 어느 곳에 점포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고라 그래요. 그러니까 상고라는 것은 이거 장사치죠. 행상과 좌고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그럼 이 상고들이 점포를 가지고 이 장사하는 사람과 이 물건을 무역을 하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팔고 사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감출 장자역인데, 의미가 뭐냐면 거기에서 자기 보화나 돈을 거기에서 보관하고 싶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장사를 하고 싶어. 왕의 시에, 당신이 베풀어 놓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싶어 할 것이다. 그래서 이득을 챙기고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이래 되면 이 배설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 몰려올 것이고, 농사 잘 지는 사람들이 다 당신 제 나라로 몰려올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 상인들도 전부 다 당신 여기 요즘 싱가포르처럼 말이죠. 거기 그 국제적인 그 기업들이 와라락 여기 와 있잖아요. 막 그렇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 넘어가죠. 그다음에 이제 행여계욕추로 왕지도. 행여라는 것은 여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어떤 뭐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겠죠. 뭐 실제로 관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그냥 이리저리 떠돌아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게 다 행여들이에요. 행여. 예. 행여들이 여행하는 사람들이 모두 왕지도 당신 나라의 길로 가고 싶어 할 것이다. 왜? 다른 곳에 가면 산적도 많고 말이죠. 수적도 많고 해적도 많고 이래가지고 뭐 약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 있는데, 제 나라는 치안이 하도 잘 돼 있어가지고, 어디에 가서도, 어색한 산골에도 아무도 괴롭히는 사람이 없고, 이 호랑이라든지 뭐 이런 늑대 같은 이런 것들도 다 처리를 해서 안전이 안전한 뭐 인프라가 다 돼 있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사람들이 이 행여들도 모두 제 나라에 와서 다니고 싶어 할 거다 이거예요. 전 세계에 지금 치안이 제일 좋은 나라 어디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일 안전한 나라, 뭐 위험한 나라, 불안한 나라는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여행도 잘 안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천하지 역질기 군자 개 부소왕이라. 이게 뭐냐면, 이게 천하에 뭐뭐 하려는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면, 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질이라는 것은 미워하다는 뜻이에요. 질시. 그래서, 저놈의 우리 임금 저놈이 죽어야 되는데,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저놈이 뒤져버려야 되는데, 저놈이 살아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고, 한 번밖에 못 사는 삶을, 저런 망할 녀석 때문에 우리가 학정에 시달리고 미치겠다, 막 이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기군자, 그러니까 저 임금을 전부 미워하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뭐뭐 하려고 한다. 부소라는 건 뭐냐면, 이 소자가 똑같아요. 이 소자가 똑같고, 여러분 호소 있죠? 호소. 보소라는 건 뭐냐면, 자기 그 억울한 사정을 남에게 간곡하게 말하는 거, 이걸 가지고 호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전부 당신에게 제선하게 와서, 우리 임금이 형편없는 내가 우리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리 도망을 왔습니다. 망명을 왔습니다. 우리를 좀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할 거라 이거예요. 전부 다. 이게 바로 천하지 역질기군자가 모두 역부소왕. 이 소자가 똑같아 그랬죠. 예. 당신에게 전부 와서 호소할 것이다. 전부 호소할 것이다. 군자 다음에 쉼표를 넣어야 되는데 좀 빠졌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기여시 앞에 주르르 얘기했죠. 천하의 모든 이 벼슬 하는 사람들이 이 자기 의지를 벼슬을 통해서 이 자기도 실현시키고 남도 도와주려는 마음가짐 모든 사람들, 그리고 또 농사를 참 단단히 열심히 지으려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이 경제 유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장사하는 분들, 사업하는 사람들, 또 이런 사람, 또 여행자들까지도 모두 이 당신 나라에 올라, 그리고 또 모든 천하에 이 자기 임금을 싫어하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에게 와서, 우리 임금 정말 나쁜 놈이니까 저놈 좀 처치해 주세요, 막 이렇게 다 하게 되면 기여시, 자, 이 앞에는 전부 다 해가 기여시, 이러하다면 숭릉어지, 누가 당신의 이 세차게 흘러가는 무시무시한 이 힘을 막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 어자는 막을 어자잖아요. 누가 막을 수 있느냐? 아무도 못 말린다. 누가 말릴 수 있느냐에 마찬가지. 그런 상황을 누가 말릴 수 있어? 아무도 못 말려. 그래서 당신은 다시 옛날에 주나라 문왕, 주나라 무왕, 이런 위대한 분들처럼 천하를 통일해서 통일군주의 이 통일제국의 천하 통일하는 일통천하의 위대한 성군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제선왕에게 얘기한 겁니다. 네. 예, 그 다음 넘어갈까요? 예, 넘어갑니다. 왕활, 제선왕이 또 뭐라고 하면, 혼이라는 것은 말이죠. 제가 좀 어벙해서, 좀 둔해서, 좀 멍청해서, 모자라서, 뭐 이런 뜻이에요. 어리석어서, 예? 어리석어서. 중국 하는 분들도 후투란 말이죠. 호도해서. 예. 그런데 내가 어리석어서, 불능진어시의, 여기에까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말한 거 그 정도는 내가 할 만한 그런 내가 인물이 못 됩니다. 자기 겸사를 하는 것이죠. 진어시라는 것은 그 상태까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너무 심하세요. 어떻게 내가 뭐 그렇게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되겠습니까? 이런 말이죠. 이 시라는 것은 뭡니까? 시라는 것은 인정. 예. 이 패도를 하는, 인정. 이 맹자가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이 인정인데, 인정을 행하는 것 상태까지 내가 이르기는 좀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부자, 제가 바라는 바는 부자, 당신이 보오지, 나의 뜻을, 이 보라는 것은 돕다, 보필하다, 도와서, 명의 좀 더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당신의 말은 말은 다 많은데 너무 좀 허황한 듯 하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아주 단단히,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구체적인 방안을, 아까 뭐 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마시고, 좀 구체적인 방안을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수불민은 뭐냐면, 내가 비록 민첩하지 못하다, 명민하지 못하다, 똑똑하지 못하다. 내가 좀 똑똑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청상시지, 청컨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시라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 다 알던 호적의 백화시도 상시집이라고 그랬죠. 한번 해본다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과연 전부 다 율시, 이런 형식을 엄청 따지는 그런 시를 썼는데, 파괴해버리고 말 나오는 대로 쓰자. 백화시잖아요. 백화시집을 처음 내면서, 우리나라로 친다면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뭐 이런 의미로 할 수 있겠죠. 정형이 없는 이런 새로운 시. 이걸 쓰면서 그 시집을 상시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본다 이런 말이죠. 한번 시도해본다. 상시라는 것이. 그런데 청상시라 상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이 상이라는 건 맛보다는 뜻이고, 시는 시험하다는 말이에요. 한번 해보겠다는 말을. 불민하지만 당신이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실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맹자가 말하기를 무항산이 유항심자 유사. 이게 참 중요한 구절이죠. 예, 이 맹자에서 아주 이 대표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항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늘 있는 늘 있는 생산, 혹은 요즘 말로 한다면 이 보장된 수입, 예, 월급이나 뭐 연봉이나 이런 것이 딱 보장되어 있었어. 자기가 생활하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예, 이런 거 보장된 경제 생활이죠. 이 항산이에요. 그리고 항산이 없지만 항심이라는 것은 늘 품고 있는 마음. 세상에 아무리 어지러워도, 내가 배가 고프고 힘들더라도 꼭 나를 위하는 것을 소아병적인 나를 위하는 상황에서 벗어나서 정말 민중들을 위해서, 그리고 남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그런 세상의 맑은 세상을 만드는데 내가 역할을 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항심입니다. 항산이 없으면 배가 고프겠죠. 배가 고프고 생활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내 자신만 살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어려움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도모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항심이죠. 오직 이 사는 달리 말하면 사실 정치의 뜻을 둔 사람.
정말 세상을 바로잡겠다는 게 정치합니까? 정치의 뜻을 둔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 위능이랑은 능히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민족, 보통 백성들은, 그런 사가 아닌 백성들은, 민들은 항산이 없으면, 그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지 않고 생활이 안 되면, 생활의 공공함을 느끼면 항심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항산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그로 인하여 항심도 없어요. 그래 막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칼 들고 강도짓 하거나 남을 때려가지고 뺏거나 이런 식으로 막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항심이 없으면 나는 어떤 도덕의식을 가지고 이건 꼭 지켜야 된다는 이러한 그 항심 이게 없으면 방벽사치 무불위의랑 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방벽사치 이런 것짓도 온갖 나쁜 짓 다 한다 이거예요. 찔러 죽이고 뺏고 강탈하고 강간하고 온갖 지랄 발광을 다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방종이란 말이고요. 방종이죠. 이 벽이라는 건 아주 치우친 거, 편벽한 거, 아주 극단적인 행동, 이 사악한 짓. 이 치라는 것은 뭐냐면 이 남을 막 무시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치라 그래요. 여기서는 지 이익만 챙기고 사치, 지 이익만 챙기고 남은 아주 뭐 굶어 죽건 말건 난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러한 것들. 그리고 그 밑에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 이것도 치에 속해요. 이런 짓을 못하는 게 없다. 방벽사치를 못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참 달리 말하면 완전히 이 미친 개파이다 이거죠. 개도 좋은 개들 많은데 미친 개들이 와르르 모여서 그거 좀 괴롭잖아요. 그렇죠? 네. 미친 개판이 돼버려. 개판이다 하면 안 되고 이제는 미친 개파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방벽사치 부분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폭력도 하고 별짓 다 할까 목 살기 위해서 안 죽으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당연히 이 범죄를 할 죄, 함어죄라는 거, 함은 빠진단 말이죠. 함정에 빠진단 마찬가지로 빠진다. 범죄자가 됐다 이것이죠. 지병수배를 받고 도망다니고 그 파머죄 연후 그 다음 이 사람들이 어쩔 상황 때문에 항심이 없기 때문에 항산이 없으니까 항심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한다는, 짐승보다 더한 짓을, 미친 개보다 더한 짓을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들이 국가에서 정해놓은 형법을 어기잖아요. 그 다음에 뒤따라가서 그들을 잡아가지고 처벌을 형이라는 것은, 여러분, 형자의 핵심은 뭐냐면 칼도자예요. 칼로 예를 들어서 다리를 잘라본다든지, 응? 그렇죠? 또 뭐 팔을 하나 잘라본다든지, 또 심한 목을 잘라본다든지, 막 이런 거. 이게 옆에 있는 건 이건 뭐냐면 우물정자. 이건 발음보호예요. 우물하고 형성자인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옛날부터 이 칼로 이 범죄자를 막 이렇게 자른다거나 혹은 뭡니까 이 육체적인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을 형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 글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건 의미가 있어요. 이 칼도자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칼도자입니까? 들어가야 돼. 이건 발음보호예요. 이것이 변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형자가. 원래는 이 우물정자였죠. 발음 기호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여느 종이 형제 그들에게 형벌을 가한다면, 참수도 하고 말이지 여러 가지를 한다면, 망민이라는 뭐냐면 이 망자는 원래 모양이 어디서냐면 이게 원래 모양이에요. 여러분 뭐 같습니까? 대부분 알겠죠? 그물이잖아요. 그물. 요 밑에 요거는 발음 기호예요. 발음 기호 망자예요. 이 그물 망자입니다, 여러분. 그물 망자예요. 네. 여기서는 의미가 여기에서 이 그물이 여기 그물이요. 이게 변해가지고 위에 요렇게까지 변했잖아요. 그리고 이 밑에 망자 있잖아요. 망자 있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된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분 망자는 여러분 보면 우리나라에 나시들이 많은데 이것도 그물이잖아요. 이 나시들 보면 요건 실이고, 그렇죠? 요거는 새를 잡는 그물, 새 그물이 나자잖아요. 네? 라자. 이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원래 모양이 이렇게 된 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망민이라는
그 이것이 이 망자가 때때로 부정사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부정사를 할 수 있는 거 구별을 해줘야 돼가지고 여기에다가 시사를 더 붙여놓은 거예요. 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물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게 망자가 이게 혹은 강자도 이렇게 강자는 몇 산자를 쓰잖아요. 그죠? 강자도 망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망민이라는 건 뭐냐면 요거는 요때는 아직도 이 실사가 붙기 전에 이 다 글자 형태인데 그물질을 한다 이거죠. 가돌이 양장에 집어넣고 고기 잡듯이 한다 이거예요. 백성들을. 그건 아주 이 지도자로서 나쁜 짓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는 백성들은 그물질을 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함정에 빠뜨려 놓고 위에서 뭐 창이나 이런 거 찔러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함정이 배고파서 막 뭘 먹으려고 돌아다니다가 막 뜯어먹다가 함정에 빠지잖아요. 그리고 위에서 막 칼로 뭐 창으로 찔러 죽이는 거. 그거 똑같은 짓이다. 이거 참혹한 짓이다 이거예요. 지도자로서 혹은 정치가로서 이따 짓을 하면 되겠느냐? 정치가 아니다 이거죠. 어느 인이 이제 어찌 있겠느냐 뭐냐면 인인 어진 사람이 아주 그 인덕을 베풀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인정을 하려는 사람이 그 제일 높은 자리에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망민이 가위야 망민을 할 수 있겠느냐? 당신이 훌륭한 제선왕 당신이 인덕을 가지고 다시 하려면 망민을 하면 안 된다. 백성들을 풀어주고 자유롭게 살게 해주고 삶을 누릴 수 있게 그런 온갖 그 배경을 온갖 이 노력을 다해야지 백성들을 괴롭히고 세금을 수탈하고 이런 식으로 안 된다 이것이죠. 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시고로 그럼 까닭으로 명군 아주 그 옛날에 훌륭했던 이 참 명철한 임금들은 제민지산 백성들의 그 산업을 이 제라는 것은 뭐냐면 규정한다 이거예요. 최소한 우리나라 요즘 그렇잖아요. 그 최저 노동 그 있잖아요. 뭐 시간도 있고 또 적어도 뭡니까 돈도 그 얼마 이상 줘야 된다. 뭐 규정 점점 높일수록 좋겠죠. 일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제민지 산에 해당되는 거예요.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것이죠. 제민지 산의 거예요. 이 산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 경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백성들의 경제 활동을 기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 의식주는 해결해주는 국가에서 해주는 그게 훌륭한 이 군주고 훌륭한 정치다.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사는 뭐뭐 하게 해야 된다. 앙족이 사부모 부족이 흉처자 그랬는데요. 이 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위로는 부모가 자기보다 위잖아요. 존속이잖아요. 여러분 존속이라 그러잖아요. 존속. 이 부모는 존속이고 자식은 비속이에요. 비속. 비는 자기보다 낮으니까 이 존은 자기보다 높으니까 부모가 존속. 근데 세상에는 존속 살해범도 있고 별놈 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즘 비속 살해범도 많이 나오대요. 자기 자식이라고 막 죽이기도 하고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 많이 있더군요. 그렇죠? 예. 그것도 알고 보면 사회 제도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는 면이 있죠.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도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렇게 했느냐 이런 또 생각을 정치하는 쪽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니, 이 존속 그러니까 그 존속에 대해서는 상이라 그리고 뭡니까 여기 이걸 앙족이사 위로는 쳐다볼 우러를 앙자예요. 앙자는 한 사람이 서 있는데 이거 뭐지? 한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개를 들어가 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게 변해 가지고 이 앙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것이 뒤에 부정사 허사로 쓰이니까 사람 인자 하나 더 붙여 가지고 우러러 보다 할 때 앙자를 다시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위로는 부모를 봉양할 수, 이 사랑을 모신다는 걸 봉양할 수 있고, 늙은 부모님이 살 날도 얼마 남았는데 굶고 말이죠. 굶어 죽거나 말이죠. 옷도 못 입고 헐벗고 굶주리면 되겠어요?
그 정도의 월급을 받아가지고 재민지사 하나 할 때 그 기본이 뭐냐면 위로는 부모를 봉양할 수 있고 이 부라는 것은 구부릴 부자인데 아래로는 이런 말이에요. 예. 그 부자에다가 부복 그러면 엎드려가지고 뭐 절하고 할 때 부복이잖아요. 예. 그리고 위 아래로는 흉처자, 처와 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어야 된다. 축이라고 읽으면 가축이 되지만 흉 그러면 기르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위로는 사를 쓰고 사자를 쓰고 아래는 흉자를 썼어요. 내가 부모 자식 새끼 마누라가 먹여 살린다 이거죠. 바꾸면 이때 흉자는 먹여 살린다 이거죠. 그리고 낙세 정신포, 낙세라는 건 풍년이란 말이에요. 예, 좋은 해, 기분 좋은 해는 정신포. 그 정신포라는 것은 뭐냐면 이 정신이라는 건 죽을 때까지라는 의미는 아니고 낙세는 그 1년 내내 뭡니까? 1년 내내 이 배가 부르고 해가 다 내년에 농사 지어가지고 다시 수확할 때까지 한 번도 배고픈 적이 없는 것을 낙세 정신포이고요. 흉년에는 면허 사망. 흉년에는 그래도 비축해 놓은 그 곡식이 좀 있어서 굶어 죽는 일은 면한다 이런 말이죠. 면허 사망. 연후에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재민지산 기본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뭐냐면 이 부모 형제를 부모 그리고 자식을 다 먹여 살리고 풍년에는 당연하지만 즐겁게 살지만 흉년에도 굶어 죽지 않게 그런 기술. 옛날에 흉년에 굶어 죽는 사람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후기에도 뭐 엄청 많이 죽었어요. 흉년만 들면 말이죠. 몇만 명이 막 그냥 시체들이 막 굴러다니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여러분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두보의 시에 보면 부잣집에서는 말이죠. 술이 썩는 냄새 그리고 고기가 말이죠. 썩는 냄새가 나는데 문 밖에는 말이죠. 굶어 죽은 시체들이 빼다고 굴러다닌다.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런 처참한 광경이 벌어진다고 시도 썼잖아요. 주문주육치 노유동사골. 주문이랑은 부잣집이란 말이고요. 붉을 주자. 붉을 주자에다가 문자. 주문 주육치 이 술주자. 고기 육자. 치 막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주문주육치. 예. 붉은 주자. 주문주육치. 그런데 길에는 얼마나 웃깁니까? 바로 이 옆에 있는 길에는 노유동사골, 이 굶어 죽은 시체가 빼다가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뭐 이런 게 막 굉장히 많았어요. 요즘 세상 많이 좋아졌죠. 옛날에 비하면. 예. 그래서 이게 흉년, 불면 사망이잖아요. 그게. 흉년 불면 사망. 여기서는 훌륭한 왕은 흉년에도 백성들이 사망한 굶어 죽는 일이 전혀 없게 한다. 연후 그 다음에 구라는 것은 이끌고 이끌고 그 선악일 때 선 쪽으로 우리 도덕적으로 살자. 도덕적으로 살자. 지만 잘 살겠다 이런 생각 버려라. 이쪽으로 유도를 하게 되면 이 구라는 것은 몰고 간단 말이겠죠. 유도한다는 말이 되겠죠. 유도하면 유도해야 된다. 그러므로 민지 종지하게 백성들이 가벼이 따른다 이거예요. 이거 난 싫어. 나는 국가가 내한테 뭘 해주는데 굶어 죽게 해놓고 어떻게 도덕적인 인간이 되자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는 싫어.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기본 이거 다 해결해주고 이렇게 되면 백성들이 다 지도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온다 이것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데 당연한 일이 안 되죠. 예. 그런데 금약 넘어가요. 지금 당신뿐만 아니라 이 전국에 있는 이 제후들은 전부 어떻게 무력으로 이 통일군주가 되고 싶다는 야망에 불타는 놈들만 있기 때문에 금약 재민지산 백성들의 이 경제적인 기본 생활을 살펴보면 재정하는 데 있어서 앙부족이사법 위로하는 부모를 섬겨서 부모도 굶어 죽어요. 기아에 굶주려요. 부부족이 흉처자 그 아래로는 이 처자를 먹여 살리지도 못해요. 낙세에도 풍년이 들어도 다 뺏겨버리고 겨우겨우 근근히
남은 찌꺼기만 먹고 있으니까 낙세 종신고, 그 해가 다 가도록 고통스럽고 항상 배가 고프고, 흉년은 들면 흉년에도 세금을 감면도 안 하죠. 그대로 걷어가고 이러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불면은 사망이에요. 사망을 면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때 사망은 여기 말은 두 가지 올 뜻이 있죠. 사는 죽는 것이고, 망은 도망가는 거, 세금을 견디지 못해가 도망가는 걸 망이라 그래요. 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마 죽음 액센트가 사자에 적혀 있을 거예요. 사망. 이거 그냥 따라붙은 말 같고. 하기도 그럴 수 있죠. 아, 도저히 견디지 못하다가 죽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뭐 틀린 건 아니잖아요. 네. 자유구사의 공불성. 이 구사라는 것은 요즘 말 뭐냐면, 내 하나 목숨 살기에도 부족하다. 이 섬이라는 넉넉하단 말이에요. 불섬은 부족하단 말이에요. 내 목숨 하나 건지기도 부족한데, 뭐 부모하고 자식 처자고 말이지. 어떻게 돌볼 틈이 있느냐 이거예요. 극빈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많잖아요. 부모고 뭐 이 자식이 처자고 도저히 먹이 살 수 없어가지고 고통을 겪다가 뭐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많잖아요. 사실 그런 게 어느 나라에 부자 나라건 가난한 나라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제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유구사의 공불섬이라, 구사 지 한 몸 목숨을 구하기도 아마도 모자라는데, 해가 어느 틈에 해가라는 것은 어느 이 겨를에 예의, 염치, 이런 것에 관심을 쓰고, 이것을 닦고, 여기에 도달해야 되겠다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예의, 염치 좋아하네. 우선 내가 배가 고파 뒤집을 질 지경인데, 무슨 예의, 염치가 어디 있나,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겁나는 것이죠. 왕욕행지, 왕께서 인정을 행하려면, 당신이 뭐냐면, 당신의 뜻을 이루려면, 그따위 그 패도 정치, 패권 정치, 그냥 군사 강국, 이거 절대로 그 소용없는 겁니다. 오래 못 가요. 이 세상의 원칙이, 원리가 그래요. 도저히 안 되니까, 즉, 합반기본이에요. 어찌, 이 반자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 반자죠. 돌아가다. 근본이 뭡니까? 근본. 인의 예지, 도덕교육, 도덕, 이런 거죠. 양심 회복, 이런 거. 도덕 재무장, 이런 거. 이것으로 돌아가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안 된다, 이거예요. 도덕이 그래 중요하다. 인간 세상에 도덕이 없으면 다시 뭐로 돌아갑니까? 미친 개들의 미친 짐승들의 이 상황으로 돌아가잖아요. 요즘 짐승들도 막 욕하면 안 되죠. 미친 것들을 앞에 붙이면, 미친 개들은 미친 이 고양이라든지 뭐, 고양이도 미치나 잘 모르겠네. 고양이도 미쳐? 개는 미친 게 있죠. 광견병. 하여튼 왕욕 행지적 합반기본의 왕께서 이 왕 인정을, 왕도 정치를 행하려면 근본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근본으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근본이, 가장 쉬운 근본이 뭐냐? 아까 그 인의예지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선 재민지산 백성들의 그 경제적인 기본을, 바탕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넘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오무주택, 무라는 것은 이 토지, 이 밭의 이 넓이 단위인데, 저는 이 방면을 잘 몰라서, 요즘 말하면 뭐 몇 제곱미터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농가에 주어진 땅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오무주택의 수지 이상, 집 뒤에다가 이제 뽕나무를 심는 거예요. 상자는 나무 목자가 여러분, 나무 목자가 있고, 잎이 막 크잖아요. 잎이 크잖아요. 잎이.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잎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요렇게 변하고, 요게 요렇게 변하고, 요게 요렇게 변하고, 이 나무목을 붙어가지고, 이게 이 상자, 뽕나무 상자,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뽕나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옷감도 될 수 있고, 그렇죠? 또 뽕나무 또, 누에 고치는 뒤에 또, 튀겨 먹으면 또, 뭐죠, 그거? 응?
번데기도 맞잖아요. 여러 가지 정말 유익한 벌레잖아요. 그렇죠? 곤충인가? 예. 그래서 오문지택에 이 뽕나무를 심으면 50자 가의 이 뽕나무를 가지고 비단옷을 만들잖아요. 비단옷. 그래서 이 백이 바로 비단백자잖아요. 50자가 가의 의백의 이 나이든 50, 옛날에 요즘 50은 젊은이라고 해서 옛날에 평균 연령이 이 당시에는 25세밖에 안 될 때예요. 25세 평균 연령이. 그런데 이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 40살 되면 옹이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 당시에는 당나라 때만 해도 고양수가 취용전기를 지을 때 39살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취용이라 그러잖아요. 옹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50자 노인이에요. 50자 나이 50쯤 된 사람들이 전부 이 배옷이 아니라 비단 옷을 입을 수 있다 이거. 야, 대단하잖아요. 비단의 장사 왕서방도 왔다 가지 않았는데 전부 비단 옷을 입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개돈 구채지 휴기 개, 닭, 돈, 돼지, 구, 개, 채, 좀 그 돼지, 돈자나 채자는 다 돼지들이에요. 돼지가 좀 다른 바크샤, 요코사카 좀 달랐는지 하여튼 이런 이 가축, 이 휴기란 것은 그러한 가축들을 기르는 것. 이때 휴은 기르다 할 때는 동사할 때는 휴기라 읽고 명사할 때는 축이라 읽고 여기서는 개동구채 같은 이 가축들을 기르는 것을 무실기시 그 때를 잃어버리다 어기지 않고 그 알맞은데 그 새끼를 낳게 하고 뭐 이렇게 잘 돌보고 한다면 70자 이거 70자는 완전히 막 파파할 꼬부랑 영감할 만고들이죠. 영감할 만한 이 50자만 해도 노인인데 70자도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뭐 제사날이나 혹은 뭐 큰 명절 아니면 고기도 못했어요. 우리나라도 역시 고기를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죽은 사람이 엄청 많았잖아요. 옛날에 다 영양실조. 요즘은 다 장수하는 건 다 영양이 다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열심히 운동하라 그래. 운동하니까 다 잘 살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플러스로 또 이 육체적인 생명이 다 해도 약이 하도 많아가 약이 또 살려주는 약의 생명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보통 막 80, 90 살잖아요. 그렇죠? 네. 하여튼 이때 70자란 건 엄청 노인인 거예요. 70자가 고기를 먹을 수가 있다. 그 노인들에게 곧 죽을 거기 때문에 고기도 안 주고 이러는데 젊은 사람만 먹고 짐승처럼 살다가 아유 고기가 많이 남아 돌아가니까 아이고 우리 정조부 고조부도 좀 잡수세요. 이렇게 노인들까지도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네. 하여간 여러분 어디 갔지? 더 해야지. 그 다음에 백무지전 이 개인에게 나눠주는 이 땅이 있잖아요. 백무의 밭에 물탈기시 농사 지을 때 그 시기를 농시를 빼지 않는다. 예를 들어 농사를 한참 지어야 되는데 동원을 해서 사람들 전쟁에 데리고 나간다든가 혹은 뭐 궁궐을 짓는데 이 부역을 시킨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물탈기시하면 팔구지가 가해무기의 19할 때 구자예요. 예. 입을 많이 우리는 19, 2구 할 때 19 할 때 여기 바로 한 입, 두 입 이걸 갖다 줬죠. 그 8명이 가진 조그마한 집에서도 이 소가정에서도 배고픔이 없다 이거. 배고프지 않게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근상서직여 상서는 학교라 그랬지 않습니까? 학교의 교육을 이제 근이랑은 뭐 삼가다는 그렇게는 충실히 하고 학교 안 오고 도망다니는 놈 잡아가지고 열심히 잘 다스려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되면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교육뿐 지식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잘하는 것, 제 형님들에게 잘하는 것, 나이 많은 분들에게 공손하게 대하는 것, 그러한 의리 이런 것을 신이라는 것은 거듭해서 가르쳐 준다 이거예요. 신이라는 것은 거듭해서 가르쳐. 그리고 완전히 학습을 시켜서 익히게 한다면 반백이라는 건 뭐냐면 머리에 허옇게 서리가 내린 사람들, 머리가 허옇게 센 사람, 노인들, 이 반백자예요. 반은 이 베풀다 이런 말이고 그리고
백은 이 휜털이라는 뜻이에요. 불부대의 도로의 부는 여러분 부는 덩어리에 매는 것이고 대는 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 머리에 있는 건 여자들이고 매는 건 남자들이죠. 그 늙은 노인들이 길에서 짐을 머리에 이고 혹은 덩어리에 메고 이러고 댕기는 일이 없다 이거예요. 도로에서. 그렇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 송강정철 선생의 그 가사 시조 생각납니까? 이고진 저 늙은이 그짐 벗어 나를 주어. 이고진 그 늙은이가 그 짐을 풀어서 나를 달라 이거예요. 젊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젊었거니 돌인들 무거울까? 바위도 내가 들고 다닐 수 있다. 바위도 메고 다닐 수 있다. 그럼 당신 늙어서 지금 뼈도 지금 골다공증 때문에 해서 뼈도 지금 약간 사갔는데 죽을 지경이 아닙니까? 그럼 내가 다 대신 지어주겠다. 늙는 것도 서러운데 짐을조차 지실까? 늙는 것도 서러운데 짐을 지고 다니니 얼마나 더 서러우냐.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 이게 바로 반백자 불부대의 도로의 그게 아주 가장 정확한 부연 설명이라고 보면 돼요. 응? 알겠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송강정철 선생님께서 강원도 관찰사로 계실 때 아마 이걸 지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읽게 하고 나눠주고 이 경로 의식을 북돋아준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노자의 백식이 늙은 사람들이 비단 옷을 입고 고기를 먹을 수 있고 여민은 이 모자를 안 쓴 머리가 시꺼먼 머리를 드러낸 사람이 여민인데 여민들이 이 여자는 검을 여자예요. 그리고 그 머리를 그대로 옛날에는 저는 이 사실 이 머리 없는 머리를 좀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만은 모자라는 것이 원래 신분의 상징이잖아요. 그래 아무 신분이 없는 사람은 민머리라는 이게 뭐냐면 뱃을 때 없고 없는 사람들은 머리를 모자를 쓰면 안 돼요. 보석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민이죠. 일본 백성들이 불기불안 기아에 시달리지도 않고 추위에 떨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서 기본적인 이 경제 생활을 하고 부모를 봉양하고 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연희불황자 그리고도 천하를 통일하는 왕이 되지 못하는 자는 미유지야의 도치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니고 아예 있을 그런 사람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맹자를 우활하다 비현실적이다 하지만 그러나 이게 원칙이 이거 사실은 맞잖아요. 원칙은 맞아요. 중국 역대에 수많은 제왕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이 99%가 사리 사욕에 빠져가지고 지 새끼 지 가족들 지 친척들 먹여 살려고 발광하느라고 정말 이 멀리까지 사랑의 인정을 베푼 왕들은 거의 드물었어요. 가뭄에 콩 나듯이 그렇게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는 그때와는 많이 달라져서 정말 많은 좋은 점이 많죠. 그러나 아직도 기아에 굶주리는 추위에 떠는 이런 참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는 것은 사실이니까 완전히 없애는 것이 정치죠. 잘하는 정치잖아요. 네. 오늘은 맹자 맨 앞에 있는 양해왕 장구상 것을 다 끝냈습니다. 다음 주에는 하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